time is it where you are? I miss you more than anything. I'm back at h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한학생 김하나입니다. 자, 먼저 오늘 모의고사 치르고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정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 모의고사는 그쵸, 치고 또 쳐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굉장히 고되고 또 힘든 시간이고, 또 특히 우리 이 탐구 영역 문제 풀 때쯤이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거의 바닥이 나서 30분이라는 시간이지만, 과목당 30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버티기 힘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오늘 우리 모의고사 그 필적 확인란 문구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그 문구 보고 너무 울컥했어요. 뭐였더라? 그쵸?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 고생했던 오늘의 그 시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해설 강의를 들을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모든 시간들 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오늘 같이 풀어봤던, 여러분들 풀어봤던 물리학 1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까 해요. 일단 저는 이제 문제를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서 되게 쉽네 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어려운 문제가 나오나 싶었는데 문제가 끝났죠. 아마 거의 대부분 공부를 조금이라도 열심히 했었던, 물리학 1에 대한 개념을 좀 열심히 챙겼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쉬웠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험들보다도 더 쉬운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범위 자체가 당연히 넓어지긴 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자료라든지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개념, 그쵸?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다 봤을 법한 그런 실험 상황들에 대한 자료 해석 문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의 공부를 좀 조금이라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우리가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은 뭐 재수생이라든지, 그쵸? 그냥 그런 친구들 없이, 그런 선배들 없이 딱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등급 컷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자만하고 멈추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끊임없이 더 달리고 채찍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봤었던 시험에서는 뒤에 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개념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겨울방학에 충분히 정리를 해서 이제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물리학 1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물리학 1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왜? 복잡한 개념, 어디 지역적인 개념 그런 거 안 나온다. 그냥 물리학 과목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세세하게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을 절대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1, 2, 3단원 중에서 2단원하고 3단원에서는 개념 위주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단원 역학 부분에서는 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단원은 무조건 개념 문제니까 정확하게 개념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 분석, 자료 해석, 무언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들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 어떻게 될까 예상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아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치르게 될 수능에서는 이렇게 뻔한 내용만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기초를 열심히 다져놓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래도 이 문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많이 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맞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꼭 짚어주셨으면 하는 문제들 꼽아보았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문제였죠.
바로 이 전기력에 대한 문제들에서는요, 특히 이런 11번 문제처럼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대한 변화를 주었을 때를 예측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내용도 이런 문제 스타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는 건지 좀 더 차근히 생각해 주시고 상황에 적용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파동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파동의 굴절을 배우면서 스넬 법칙, 굴절 법칙 배우셨죠? 그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풀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9, 20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에서 뭐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졌었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물리학원에서는 대거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역학 에너지 부분, 뉴턴 운동 법칙과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19, 20번 문제 같은 데서 더 이상 시간을 잡아먹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진짜 내가 확실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약간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 크게 잡아먹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쉬운 문제들이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계속 문제에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틀리지 않게끔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고, 일단은 역학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계산형 문제들 있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이어지니까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